자, 벌써 오세훈한테 배신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도 나왔어요. 대체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세요? 늘 지금 2주도 안 됐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 많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일주일 안에 뭐 또는 뭐 며칠 안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 찍었단 말이야?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재임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느라고 민주당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용산 재개발 네. 발표하셨다가 거둬들여셨잖아요. 이건 사실 서울시장의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선거에 이용해 먹을 요량으로 막 다 재건축해줄게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섣불리 오세훈 시장 되면 세상 다 바뀌는 줄 알고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급전 밀렸겠지? 그게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욕 먹는 거야.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근데 아주 초고속이에요. 초스피드로 주택 보급하자고 했는데 초스피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안 된다니까. 거예요? 오세훈은 그냥 식물 시장이에요. 진짜로. 네. 중앙정부랑 맥락이 맞아요.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그 재건축 재개발은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경험이 인정한 거거든요.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주일에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겠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미 선거 전부터 집값이 들썩이다가 3억씩 지금 2억씩 막 호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거래되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시장도 화들짝이죠.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왔냐? 야, 이건 과거에 보수 세력이 엄청 반대하던 건데 거래 허가제요. 엄청 센 거거든요. 지금 목동, 잠실 주공, 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이런데 지금 그 35층 이상 주거용 건물을 50층을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조건 압박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적인 결은 맞아야 돼요. 국민의힘의 시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한테 과제를 하나 던졌어. 박영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였죠.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합시다. 했는데 지금 오세훈의 답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지 뭘 시장 되자마자 다 재건축 시켜줄게. 이 사기꾼이지. 이명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 제가 예측할까요? 그 답? 유치원. 뭐.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50% 이하 소득분이 50% 이하 부모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논리상 그래요. 그럼 그건 무상급식 아니에요. 아, 내가 서울 살면서 서울 고담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내가 충격이 커가지고. 근데 그 서울 고담이 되는 거죠. 고담이 그런 거잖아요. 그 유착해서. 사실은 오세훈이 이렇게 식물시장이 되면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그 의회나 문재인 정부의 결을 같이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가야 되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순응하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 흔들고 2주에 한 번 있는 국무회의 같은 데 들어가서 신문에 나올 이슈만 툭툭툭 던지다가 끝나는 거죠. 아니 이미 던진 게 3개예요 지금. 3개. 그런데 하나는 좀 이따 얘기하실 테고 하나는 이 부동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역. 네. 방역 관련하여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완화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로 가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네. 투표 안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오세훈이 시장이 돼서 그 인사조치안 오늘 그 보도가 나왔었죠. 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 절차에 책임져 있던 행정국장을 이제 좌천시켰다 이런 건데 저분이 무슨 죄입니까?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분향소를 설치한 책임을 인사조치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였어요. 이게 행정국장이? 아니죠. 이건 사실은 이거는 그 국장한테 책임 물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일종의 이 딜레마, 부동산 딜레마에서
딜레마를 물타기하는 다른 의제로라고 봐요. 저만 그렇게 봐요. 할 게 없으니까 인사는 네. 그냥 꼬장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요, 우리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라고 하는 그 서울시 직원이 이제 그게 되게 열받는데 민주당이 사과 많이 했잖아.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는 진심으로 느껴졌다는 뉘앙스의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참. 아니 왜냐면- 이거 2차 가해예요. 일종의. 어. 이거 예를 들면 피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 편 든다고 2차 가해 아닌 거 아니에요. 제발 기준 좀 세워요. 예. 지금 잊혀질 권리를 모두에게 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해서 적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승리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실제로 성향에 따라서 이런 승리에 도취되면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권력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해요. 예. 거기에 지금 국민의 짐 그불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7%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에 따라 다른데 국민의힘의 정책이 좋아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잘해서 합쳐갖고 7%였다고요. 근데 어제 나온 JTBC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요. 정확히 말하면 2.8% 나왔어요. 난 여기서 핵심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편은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 그렇죠. 제가 요즘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20대에게도 듣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서 이반한 표가 국민의힘으로 안 갔어요. 아시죠? 제3 후보에게 갔어요. 그게 약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이 서울에 사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JTBC 여론조사에서 이해도 약간 안 가면서 가장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지지율이 민주당이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그 지도부는 아무리 그래도 국정농단에 사기꾼 경제부패 대통령이 있던 그 세력보다 우리가 싫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상황적 회초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것도 있고 이건 이렇게 봐요. 쓰나미에 휩쓸려 가듯이 투표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바람. 그건 네. 바람. 네. 오늘 대정부 질문하는데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왜 박근혜 사면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그거야. 선거 승리에 덫이가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애들이 약간 모자라져요. 세력의 약간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언론이 워낙 잘못해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거꾸로 왜 한명숙 총리 사면을 안 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더 궁금하네요.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한명숙 총리는요 진짜 공작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누구도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을 얘기 안 해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가? 매우 이상하죠. 어제 또 푸나님 그러니까 새날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20대 남자 우르르 가갖고 또 20대 남자 얘기 듣겠다고 그 얘기만 따르게 되면 사실 20대 여성과 남성의 싸움을 더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시급한 거 잘 알겠고 20대 남성들한테 저도 맞아. 엄청 회초리 맞았거든요. 반성 진짜 많이 하고 소통하겠다. 여기까지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가갖고 자꾸 싸움 부추기는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지금 거기에 도취된 한 좀 남성이 보이더라고요. 국민의힘에 뭐 무선중진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데 무선중진. 전 진짜 크게 한번 회초리 맞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민심을 갖고 장난치고 거기에 엄청나게 도취한 것 같은데 전 저들의 그 습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양정철 전 원장님이 총선 끝나고 딱 가셨잖아요. 그때 저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저렇게 180석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냐. 이건 부정선거 때문에 도망가는 거다. 근데 그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내부 싸움도 많이 보이고 있죠. 저 이해 갔어요. 저한테 예. 그쪽에 전 의원들이 최민희 의원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2019년에 사면도 못 받으시고 그럼 그 후에는 안 하셔야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뭐가 돌아오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체가 좋아서 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 가치예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시작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내가 최대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요. 논리적으로 막 자료 준비해서 옹호해 주는 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저 진짜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 자체가 맞아요. 행복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뭐 주니?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이 너 아니 맨날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니들 너 정치하려고 그러냐. 맞아요. 안 한다니까. 맞아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가치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맞아요. 모든 행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맞아요. 국회의원 되려고 장관 되려고. 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면 받으려고 이런다. 아유, 사면 받으려면 더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김현 의원이 맨날 하지 말라고 저한테 조용히 그래요. 있으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면명단에 넣어주면 끝나요. 네. 진짜로. 네, 맞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사면에서 빠진다? 그럼 저는 정말 그건 안 되죠. 예. 그거 상관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닥터 3학기 사면 돼요. 나는 정말 예. 우리 집에서도 그런 아재 개그를 정말 기 좀 청소해야지. 즐기세요. 살게요. 사면 되고 나면 이런 개그를 못 해. 아, 사면 네. 되기 전에 열심히 놀려먹어야 돼.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예. 어쨌건 국민의 행복하게 돈을 받았니? 예. 아유. 국민의 힘의 승리 분위기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회자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분위기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는 말은 저 세력들의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